네 번째 내용은 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관계 중에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 근의 위치라고도 부르는 책도 있지만 근의 분리다 이렇게 부르는 책도 있어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앞 단원에서 했던 것 중에 당연히 근의 종류, 뭐 근이 2개냐, 1개냐, 아니면 없냐 요거 알아보는 거와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양수냐, 음수냐, 뭐 부호가 같냐, 다르냐 요거 알아보는 단원이 있었어. 자,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또 세 번째 알아보는 게 이 근의 위치. 얘는 뭐냐면 과연 이 2차 방정식의 근, 이 해가 특정 숫자보다 크냐 작냐 얘를 알아보는 단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그러면 요 근의 분리를 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는 뭘 이용하느냐면 우리가 당연히 이번 단원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니까 요 근의 위치 분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근의 위치를 어떻게 함수로 이용하냐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의 해는 2차 함수랑 누구의 관계? X축의 위치 관계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에서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해라는 건 X절편이니까 이렇게 해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해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자, 그럼 이 알파, 베타란 얘는 당연히 해가 2개면 그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해가 1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해가 없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해가 있다는 관점 하에 뭐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얘가 특정수 어떤 특정수보다 뭐 알파가 해가 크냐 아니면 특정수보다 작냐 요런 관계를 알아보는 게 근의 분리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입니다. 뭐 문제에서 2차 방정식 해, 이 X절편이 특정수와 어떤 관계인지 그럼 특정수보다 크면 얘네 앞에 숫자를 달고 특정수가 근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특정수보다 작으면 그 특정수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수식 관계에서 알아보는 관계입니다. 그 수식 관계에서 알아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에서 확인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판별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는 생각을 해서 하면 돼. 만약에 첫 번째 특정 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도 크고 얘도 크잖아, 그지? 근데 이 큰 게 해가 서로 다른지 서로 같은지 얘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크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작아도 0 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수 사이에 어떤 수가 있어. 그럼 두 수의 사이에 수가 있으니까 얘가 같을 리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추계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뻔한 얘기지만 특정 수보다 해가 크면 여기에 나타내 있는 이 축은 얘보다 크겠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뭐 작으면 축도 작겠죠. 근데 사이에 있으면 축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래프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축의 위치도 확인을 합니다.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제 크기 관계에서 비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함수값이라는 건 뭐야? x의 숫자를 넣었을 때의 y값이죠. 근데 이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한다는 얘기야.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는 숫자를 알아 몰라? 몰라요. 왜? 해 위치를 확인하라 그랬지 해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값 x의 값을 대입한 이 값은 얘를 알아야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죠. 그지? 그러면 얘 대입하려면 어떻게? 숫자가 명확하게 주어진 값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값이 뭐냐면 근과 비교했던 수들입니다. 그럼 이 근과 비교했던 수인데 얘 x가 이 수에서의 함수값은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죠. 그래프랑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네. 당연히 y값이 0보다 크니까 양수다.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범위를 알 수 있고요. 만약 이런 경우면 얘 밑에서 만나죠?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런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2차 함수의 2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해도 되지만 위로 볼록 그래프도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얘를 만족하려면 이거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이 세 개를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 거. 다 겹치는 게 우리가 물어보는 근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의 위치를 찾는다라는 거 꼭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2차 함수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를 나타내는 것 중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최대 최소를 확인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2차 함수라는 건 이거죠. x의 수를 넣었을 때 y값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값은 y값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y는 이 식이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됐어?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 이렇게 생긴 식이 뭐야? 요거 x에 관한 2차식일 때 당연히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실수 전체가 되겠죠. 2차식인데 x 한 문자에 관해서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가져. 근데 최대 최소를 가지래.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모든 수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얘는 당연히 2차 계수가 0보다 클 때랑 얘는 2차 계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데 2차 계수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 기준에서 y값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2차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는 최소값만 가집니다. 최대값은 없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최대값은 뭐냐면 요점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죠. 이 꼭지점을 P, Q라고 한다면 꼭지점일 때 최소값을 가져. 그럼 최소값은 아까 뭐라 그랬어? Y의 값이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Q겠죠. 근데 언제 Q가 나와? X값이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값이야? 꼭지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위로 볼록 그래프도 확인을 합시다.
y 값은 여기를 가장 높은 점으로 얘는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얘를 기준인데 요 점 p, q라고 하면 이 점도 무슨 점? 꼭지점이죠.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x가 얼마일 때?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일 때는 두 가지 경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범위가 제한 변역으로 나왔을 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는지. 왜 축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냐면 우리 앞서서 배웠을 때 무조건 요거 꼭지점. 그런데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지? 그죠? x 기준에서 찾아봤기 때문에 x 기준에서 나타나는 이 값이 뭐야? 축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축이 있으면 요 꼭지점을 사용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범위에 축이 포함 안 된 경우야. 그럼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인데 x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나타낸대. 여기가 a이고 x가 b 사이라고 합시다. 그럼 축은 보시다시피 여기 있죠? p라고 합시다. 축이 요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범위가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맞아? 근데 우리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졌는데 꼭지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겠죠. x가 p일 때 y값. 얘 위로 볼록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위로 볼록도 얘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 축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로 볼록은 당연히 무슨 값? 최대값이었죠. 최대값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같습니다. 그지? 여기가 최대값이 바로 축일 때지. 그러면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비교하는데 이번에 최대값, 최소값인데 아까는 하나만 가졌죠. 근데 이 그래프는 끊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값도 가져요.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 알아보니까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 올라가는 점에서 여기서 가지네. 그지? 그럼 이 점의 기준은 뭐냐면 이 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축에서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쪽 끝은 이만큼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은 이거지만 최대값은 축이랑 멀리 있는 곳이겠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최대값 하나 가졌지. 얘도 나머지의 최소값은 두 개 봤을 때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범위에 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갖고요. 나머지 값은 어떻게? 요 범위 중에 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머지 값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얘기합시다.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 위로 블록 하나만 표현할게요. 얘 x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되지. 그럼 여기의 그래프는 얘가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결국 그래프의 이쪽 끝에서 값을 하나 갖고 이쪽 끝에서 하나 값을 갖는다는 얘기네. 결국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로 가겠지.
똑같은 위치로 아래로 블록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범위의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최대 최소, 이차 함수만을 이용해서 하는 최대 최소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